저는 그 주업은 드론 라이트 쇼를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세컨 잡으로 가수를 하고 있는 유진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다 드론인 거죠? 예. 와. 최근에 또 했던 게 있었을까요? 아이유 콘서트 지난달에 상암에서 했던 거. 그리고 고향에서 했던 세븐틴. 세븐틴 콘서트도 와. 이 세상 모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현장에는 안 나오는데요. 네. 촬영 때문에 특별히.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주업은 드론 라이트 쇼를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세컨 잡으로 가수를 하고 있는 유진비라고 합니다. 세 아이 아빠고요. 세 아이는 다 컸습니다. 네. 되게 힘드셨겠어요. 3명을 이렇게 키우시기엔 되게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처음 애들을 혼자 키우기 시작한 때가 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키울 때는 별로 안 했습니다. 정말로 별로 안 했고 오히려 좀 뿌듯한 느낌? 스스로 내가 내 할 일을 잘 하고 있다라는 뿌듯한 느낌이 많았고 다만 좀 미안한 거는 네. 보통 엄마들이 다 있으면 학교 갔다 왔을 때 숙제해라 컴퓨터 그만해라 이런 거를 하면서 좀 애들을 잡을 텐데 제가 그 회사에서 다니고 돈을 벌어와야 되고 또 조금 늦게 퇴근해서 애들 밥을 챙기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제가 좀 미안하고 그 외에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랬습니다. 혹시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그 저희 둘째가 처음 생리했던 날.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 위에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가 좀 동생들한테 좀 살갑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언니란 애도 어렵고 그래서 대충 제가 그 응급처치를 하긴 했는데 그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엄마의 빈자리를 최대한 표 안 나게 채운다고 채워주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날 들어서 좀 그날 느꼈습니다. 혹시 그럼 실례가 될 수 있겠지만 와이프 분이랑은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일로 이혼을 했습니다. 사별 같은 이혼을 했고 귀책 사연은 제게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드론 쪽에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혹시 얼마나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드론쇼 회사에 들어온 거는 제가 직접 조인한 거는 이제 1년 됐는데요. 원래 제가 그 불꽃 공연하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회사가 저희 파트너사? 네. 그래서 불꽃하고 드론하고 같이 하는 쇼가 많거든요. 그때 그렇게 만나 뵀던 분인데 원래 불꽃 하던 회사에서 그만두고 났을 때 여기 대표님께서 저를 또 같이 일하자고 불러주셔가지고 다시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불꽃 축제 쪽으로. 불꽃 축제도 네. 조금 있었고요. 네. 이것저것 잡다하게 좀 정말. 많이 했죠. 예.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러면서 부업으로 가수까지 하시는 게. 그 음악을 떠난 지 한 33년 제가 됐는데 제가 예전에 음악할 때는 음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앨범 하나 내는데 큰 돈이 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 디지털 싱글이라는 디지털 음원이라는 걸로 하게 되고 뭐 꼭 열 몇 곡을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녹음실이 몇 개 없어서 되게 비쌌어요. 녹음실 비용이. 근데 요즘은 녹음실 비용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싸고. 혹시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앨범이 있을까요? 나와 있죠. 제가 활동명을 유진비라고 활동을 했고요. 그냥 네이버에서 유진비 치니까 제 노래 다 나오던데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취미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기셨잖아요. 그럼요.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으실까요? 아니요. 제가 저희 애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관념적으로 생각하던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언론에서 얘기하는 MZ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도 당연히 MZ세대도 다 20대 초중반이니까 생각이 저희 때와 아주 달라서 제가 아마 이렇게 이런 걸 해서 가족들끼리 이걸 하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이 저의 착각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들 그냥 자기들끼리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그거를 왜 너희들이 이러냐 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그 친구들한테도 스트레스가 되고 취미 같은 거는 참 한다면 바람직한 일일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영향이 안 되네요. 그럼 부모님 되는 입장에서 조금 섭섭하거나 서운할 수도 있지 않으실까요? 저는 저희 네. 첫째 둘째한테 섭섭함이 굉장히 크고요.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 굳이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싶진 않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애들이 많이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게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냈다는 것에만 뭐 제 역할을 다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애들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어요. 뭐 다른 집 부모님들처럼 무슨 과외를 서너 개씩 시켜가면서 뭐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적당히 만족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멀리 위시송 다운로드 저도 아까 해봤는데 되게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AI로 보컬을 넣어주나 보다. 오늘 카도가드님이 온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저도 따라 볼 수 있어요. 한번 불러줄 수 있을까요? We wish 유진 대박나길 We wish 유진 잘 되기를 We wish 유진 빛나기를 And a happy new year. 음색이 되게 좋으세요. 옛날에는 현장에서 좀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쵸. 불꽃하고 할 때는 현장에서 일을 했었죠. 저기 지금 드론이 깔려 있는 게 네. 저 정도면 상당히 가까이 있는 함께 편이에요. 만든 위시송 왜냐면 2025 곡도 정말 흔치는 아름답고 않지만 카더가든의 드론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추락하는 더욱더 좋은 것 경우가 같습니다. 있거든요. 다시 네.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몇백 대가 저를 뜨면 소망 배달하자고 한국인 열린 말을 안 듣는 한 분이 나와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사람들하고 여러분 거리를 박수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보통 거리를 두고 공연을 많이 하나요? 그렇죠. 라이트 쇼 하는 회사는 3개 정도 네. 회사가 대부분의 그런 쇼. 이게 지금 다 드론인 거죠? 예. 와. 이게 총 몇 대 정도 될까요? 몇 대인가 한번. 오늘 우리 몇 대예요 이거? 저희 2,000대 오늘? 2,000대. 이 정도면 규모가 엄청 큰 거죠? 그죠. 작년에 부산 광안리에서 했던 드론 라이트 쇼 매주 토요일 날 했었거든요. 연말 카운트다운 할 때 네. 1,700대. 최근에 또 했던 게 있었을까요? 아이유 콘서트 지난달에 상암에서 했던 거. 그리고 고향에서 했던 세븐틴. 세븐틴 콘서트도 와. 이런 쇼를 하나 준비하려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최소로 잡아도 한 2달? 2달 정도? 다른 거보다 드론은 그냥 막 못 날리고 비행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한 곳은 군부대, 경찰, 뭐 관할 부처에 저희가 비행 승인을 받아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영상을 보고 혹시 이 드론 쪽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좀 그분들이 하시기엔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일까요? 기술적인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창작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사실은 이게 이제 한 대 한 대 손으로 조정하는 그런 드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그거보다 드론을 띄워서 뭘 그려낼 거냐 그런 어떤 컨텐츠적인 측면 그려내는 디자인은 저희가 주로 이제 바야 활용해서 매회 드론쇼 같은 걸 못 쓰거든요. 매번 달라져요. 실무 쪽에서는 그럼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해외 공연하고
이번에 음반 냈다고 했더니 네. 음악 감독을 자꾸 맡으라고 해서 음악 감독도 맡지 않을까. 드론하고 음악하고 싱크를 맞춰야 되니까. 해외로도 그럼 자주 출장은 다니시겠네요. 그 제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제 네. 회사로. 오. 호주, 이태리 이런 나라들에서 드론 공연을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여태까지 한국 외에서는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이제부터 좀 이제 한국은 포화 상태니까 넘어서서 이제 해외도 나가보려고 해외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한부모가 됐을 때 저는 한부모의 다자녀잖아요. 혹시 뭐 지원받는 지원책이 있는가 서칭을 했는데 한부모 아빠를 위한 지원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지원 정책은 한부모 엄마들을 위한. 정부에서 그런. 우리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무리 서칭을 해도 나오는 게 무슨 뭐 영화 대사 뭐 역설적이지만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어떤 그걸 오히려 반증하는 결과이긴 한데 그래도 혼자 키우는 아빠들도 좀 있을 텐데 맞아.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많이 억울했을 것 같은데 저였어. 억울했다기보다 말이 안 그 정책도 아마 그럴 건데 제가 그 한부모 다자녀로 어디 아파트 청약을 넣었다 당첨이 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부모 다자녀니까 점수가 되게 높았어요. 네. 당첨되고 나서 증빙 서류 내고 계약을 하러 갔더니 저는 조건이 안 맞다고 탈락이라는 거예요. 왜 탈락이냐 그랬더니 한부모가 되고 3년이 지나야 한부모로 인정을 해준대요. 근데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제일 큰 아이가 고1 때 제가 한부모가 됐다 만약에 그러면 3년 뒤면 고1인 아이는 20살 성인이 되잖아요. 네. 그럼 얘는 또 다자녀가 안 되는 거야. 20살부터 아. 다자녀를 카운트를 안 하니까 그 말은 최소한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애들이 중2, 중3 때 큰 애가 그 정도 나이는 돼야 다자녀로 받을 3년 이후에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서류에서 당첨이 됐다가 그 증빙 서류 내다가 아웃됐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냐.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부러 서류상으로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아마 정책이 아니었나 싶은데 실제 사례인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걸 약간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저희 거 딱 보시고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 처음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많이 속상할 때였죠. 초반에는 많이 블로그에 이런저런 푸념을 좀 털어놨었는데 그거 보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인간극장, 우리 집에 스타가 산다, 동상이몽 뭐 이런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참 그때는 창피했었어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래서 다 거절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럴 것도 없고 또 혹시라도 또 뭐 이런 거 나가면 제 음반 홍보하는데 도움이 또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도 좀 하고. 이쪽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반대로 가장 힘드시는 순간이 있을까요? 이쪽 일을 힘든 거 별로 없어요. 힘든 것도.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공무원분들 대하는 게 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많은 뭐 절차, 서류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힘들죠. 저의 새해 소망은 지금처럼 저희가 좀 행복하고 건강하고 젊게 사는 거예요. 저희 가족 소개를 하자면 내 편 아닌 내 편인 남편은 일태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고 엄청난 사고뭉치로 속 썩었던 딸은 어느덧 커서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직장 생활하고 아들은 벌써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복학 준비 중이에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파이팅! 사랑하는 아들, 몸 건강히 군대 잘 다녀와. 사랑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원하는 함께 살아요. 저희 부부에게 예쁜 아기 천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간파의 새로운 시대를 응원합니다. 해방가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혹시 그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이라는 책임 역할 자체가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가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뭐 어디 외부에 얘기하기 부끄럽거나 나쁜 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담담하게 내가 하는 걸 그냥 지켜가는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가 많은 분들도 참여해서 우리 PD님 좀 고생 안 되게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을까요?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 제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불만이 생기는 이유도, 실망을 하는 이유도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예 내가 그 기대와 그거를 접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스스로 자괴감이 들거나 힘들어지는 거는 남들과 비교하거나 혹은 내가 기준점을 너무 높게 잡아서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힘들어하거나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정말 힘드신 분들은 있겠죠. 그 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내가 그 기준점을 차라리 좀 많이 낮춰서 잡아버리면 행복이 하나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내려놓는 거를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준점이 무척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이 낮다 보니까 실망하거나 힘들어질 일도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꽤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가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선택을 해서 어떤 집안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제 밑에 태어난 게 안타깝습니다. 저도 또 훨씬 좀 좋은 집안에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 외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소소하고 작은 행복들을 좀 찾아가고, 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잘 발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살아가고 계시는 가장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털어내고 많이 웃으십시오. 화이팅. 나의 손 잡아주던 사랑했던 모든 것 사라진다.